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나눔을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름은 전진범이고요. 지난 15년 동안 혼자 자영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규모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작은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많은 책들을 읽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솝우화, 그 다음 전래동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솝우화가 있죠. 황금알을 하루에 하나씩밖에 안 낳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배를 갈라서 거위를 죽여요. 그렇지만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하루에 하나씩만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욕심을 꼬집습니다. 모든 일이 순리를 떠나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 순리를 그르치면 모든 것들을 잃게 된다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역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래동화에 우렁각시라는 게 있어요. 우렁각시는 돈을 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매일 일하러 간 사이에 집에 와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 줍니다. 그래요. 그 정리해 주는 것들이 너무 좋고 고맙고 이 우렁이와 무슨 일을 이뤄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그 남자가 노력했을 때 오히려 아무것도 되지 않아 버리는 그런 욕심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항상 인간은 많은 욕심을 갖습니다. 일을 받으면 일을 받고 싶고, 일을 받으면 상을 받고 싶고, 상을 받은 후에는 모든 것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본인도 욕심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사기당할 일은 없어지겠죠. 우리는 이성을 놓치게 되는 순간에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보죠.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우리가 지켜보지 않는데 누군가 대신 돈을 벌어서 우리 통장에 넣어준다면 그건 있을 수가 있는 일일까요? 99%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께 와서 100만 원을 주면 며칠 후에 104만 원을 주겠다. 아니면 100만 원을 주면 한 달 후에 120만 원을 주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만 잠깐 맡겨주면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한 번, 두 번, 세 번을 지나지 않아 그 돈의 원금조차 사라지는 이상한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아는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제3자와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많이 손해를 보게 돼요. 내가 아는 누군가가 적당히 아는 누군가를 소개시켜 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기를 치기가 아주 쉬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제2의 사람 때문에 3자에게 그 긴장의 고리를 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경우이죠.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온 문제들에 우리가 대부분 긴장을 내려놓게 돼요. 어떤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만났는데 나에게 너무 잘하고 나의 비위를 맞추고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문제없는 부자구나 아니면 나도 이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경계는 무너지고 그 사람에게 빈틈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동업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동업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동업을 하면 투자금도 반반씩 내고 일하는 것도 반반씩 하니까 너무 이득이죠. 50%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서로 50%씩만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100%를 책임을 져서 200%가 되어야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이 50%로 출발해서 점점점 줄어들어서 서로 어려운 일을 기피하게 되고 서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더 욕심을 가져서 내가 조금 더 비용을 더 많이 써야지. 그리고 내가 벌어들인 돈을 더 많이 가져가야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장에 있는 돈을 보면서 내가 이걸 다 가져가야 되겠다는 욕심을 갖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긴 해요. 그리고 사업을 전문적으로 오래 하면서 어느 정도의 경력과 업력이 쌓인 분과 사업을 처음 하는 분들과는 생각이 전혀 달라요. 회사 통장에 쌓인 돈을 보고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는 얄팍한 지식으로 각종 소송과 비난전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전문가적인 파트너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거래가 상대편 회사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회사에 대해서 처음 거래하거나 두 번째 거래하는 경우는 특별히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등기사항, 이 사람이 오너가 맞는지,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업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 회사라면 법인은 법인의 자금 규모와 신용평가와 투자 자본금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개인 회사의 경우 상대방의 신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계약 이행 증권, 선급금 보증 증권, 그 다음 하자 이행 증권 등의 증권을 끊어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조차도 처음 보는 사람과 거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의 친구라는 얘기를 듣고 긴장의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증증권들을 끊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일부 계약 이행 보증증권을 그분에게 끊어줬는데 그 보증증권 회사에서 그 계약 이행 증권을 끊어주기 전에 양자를 다 조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증증권 회사에서 사장님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거래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귀뜸을 해주었어요. 보통 보증증권을 사용하시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을 가운데서 성사되고 신용이 지켜지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개인정보를 다 노출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증권을 요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한 사람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요청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물건은 주고 돈은 못 받았습니다. 액수가 작았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그래요. 대형차 한 대 값이었습니다. 그걸 못 받아서 여러 번 요구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도 받을 수 없어서 결국은 소송까지 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소송까지 가면 소송 비용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을 하게 되거나 소송했을 때 다툴 여지가 있으면 여러분 그 보전 비용을 다 받지 못할 뿐더러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2년 내지 3년 기간 동안의 이자들은 오롯이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실수가 여러분들의 1년의 사업을 망칠 수도 있고 10년에 쌓아놓은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은 없어요. 근거 없이 믿어야 되는 일도 없고요. 확인하지 않고 무언가 금전 거래를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친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접근하는 사람, 여러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조금의 돈만을 투자해서 매달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업만을 위해서 달려갔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근거 없는 욕심으로 근거 없는 행동들, 확인하지 않는 거래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지난 15년간의 경험 중 몇 가지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